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김민재는 나폴리의 스팔레티 감독이 공들여 만든 새 기술과 새 전술의 핵심이다. 이탈리아 풋볼 뉴스 24는 올 시즌 스팔레티 감독의 위상을 높여준 핵심 멤버 2명을 뽑았는데 바로 김민재와 흐비차 크라바츠헬리아였습니다. 두 선수는 각각 페네르바체와 조지아의 디나모 바투미에서 영입됐습니다. EPL, 라리가, 세리에 A 등 유럽의 중심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보기에 아마 김민재와 크바라츠헬리아는 변방의 어느 팀에서 온 선수 정도로 보였을 것입니다. 특히 김민재가 붙박이 주전이 될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요. 하지만 뚜껑이 열리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변방에서 온 선수들은 불과 석 달 만에 나폴리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김민재는 나폴리 전설인 주세페 브루스콜로티의 별명인 철기둥으로 거듭났는가 하면 이젠 쿨리발리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실제로 유럽 5대 센터백 중 한 명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영입은 나폴리의 지훈톨리 단장이 나섰지만 시즌을 준비하던 스팔레티 감독이 두 선수를 콕 집어 원했다고 전해집니다. 풋볼 뉴스 24는 특히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스팔레티 감독의 나폴리는 12경기에서 30골을 넣어 경기당 평균 2.5골을 넣었다. 하지만 실점은 불과 9골 뿐이었다. 시즌 초반 절대적인 주인공인 김민재와 흐비차가 확실히 눈에 띈다. 이는 스팔레티 감독이 공들여 설계한 새 기술과 전술의 핵심이다. 축구에 살고 축구에 죽는 이탈리아에서 요즘 방송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름이 김민재입니다. 이탈리아 축구 매체 아레나 나폴리는 축구 해설가인 움베르토 치아리엘로가 흐비차 크라바츠헬리아에 대해 극찬했다. 그러나 진짜 괴물은 따로 있다. 바로 김민재다라고 보도하면서 김민재는 모든 경기에서 100분 동안 집중이 가능한 집중력과 맹렬함을 선보이고 있다. 수비에서의 결투에서도 결코 지지 않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농담까지 했습니다. 아마 김민재를 상대하는 선수들은 모두 하느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간청할 것이다.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김민재의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되고 있고 심지어 사는 곳까지 관심사가 됐습니다. 칼초 나폴리 24는 김민재는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과 곤살로 이과인이 살았던 보메로 언덕과 포실리포 사이에 위치한 저택에 거주한다. 그는 한국의 통영이란 도시 출신인데 통영은 한국의 나폴리로 잘 알려져 있다. 실제 통영은 나폴리 못지않게 빼어난 자연 경관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김민재의 고향이 한국에서 나폴리로 불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탈리아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 특이한 사연과 함께 통영 관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재의 인터뷰 내용도 함께 실었습니다. 통영은 한국의 나폴리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저의 고향을 나폴리에서 발견했습니다. 나폴리에 오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만일 김민재의 활약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르헨티나 출신의 마라도나가 제2의 고향 삼아 활약했고 나폴리에 동상이 세워질 정도로 사랑받은 것처럼 김민재도 어쩌면 제2의 고향이 나폴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통영의 아들 김민재는 지난 여름만 해도 프랑스 팀인 스타드 렌으로 이적이 유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폴리가 김민재를 중간에서 하이제킹했고 김민재가 나폴리에 입성하던 날 라디오 채널 키스키스 나폴리는 김민재가 계백 장군 갑옷을 입은 합성 사진을 올리며 우리 도시에 온 새로운 전사라고 기대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기대는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재의 부모님은 통영에서 작은 횟집을 운영하셨고 김민재는 어린 시절 횟집에 달린 좁은 방에서 온 식구와 함께 살았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선배들의 축구화를 물려받아 신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통영의 아들 김민재가 나폴리의 전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다 김민재가 17세 이하 대표팀에 소집되자 그날 새벽 김민재의 아버지는 횟감을 운반하는 물차를 타고 7시간 고속도로를 달려 아들을 대표팀 소집장에 내려줬다고 합니다. 통영은 김호곤, 김호, 김종부, 김도훈을 배출한 축구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통영 출신인 김호곤 수원FC 단장은 이미 6년 전에 이렇게 예견했습니다. 통영 촌놈 김민재는 꼭 대성할 제목이다. 김호곤 감독의 예상은 맞아떨어졌습니다. 지금 통영 촌놈 김민재는 나폴리라는 큰 물에서 뛰고 있고 마라도나의 후배가 되어 있습니다. 나폴리는 지금도 마라도나의 숨결이 살아있는 도시로 마라도나는 FC 바르셀로나에서 이적한 이후 1987년 나폴리의 첫 세리에 A 우승을 이끌었고 1989년에는 UEFA컵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2020년 11월 나폴리 시민들이 신처럼 추앙하는 마라도나가 사망하자 나폴리 구단은 홈구장 명칭을 아예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로 바꿨을 정도입니다. 지금 활약상으로 보면 김민재가 마라도나만큼 사랑받는 나폴리의 아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는 김민재의 서글서글한 성격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김민재가 9월에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했을 때였습니다. 리포터가 끝으로 나폴리 팬들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하자 김민재는 못하는 이탈리아 말이지만 그래도 잠시 뜸을 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아오 투티, 포르자 나폴리 샘프레, 모두들 안녕, 나폴리 언제나 파이팅 이란 말을 한 것인데요. 이탈리아에 온 이후 김민재는 인터뷰마다 포르자 나폴리 샘프레만 언급하고 있지만 서툴지만 그래도 해보려고 노력하는 김민재가 귀여웠고 이 인터뷰는 현지에서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진행자가 나폴리 출신 수비수 치로 페라라에게 김민재에게 알려줄 만한 나폴리 방언이 있냐고 물으니 페라라는 수비수에게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카친마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카친마는 나폴리에서만 사용하는 표현으로 이기주의, 냉소적인, 단호한 등의 뜻을 담고 있는데요. 스팔레티 감독 역시 김민재가 입단하기 전 약간의 카친마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단호하고 거칠게 하라는 의미였지만 지금은 아마 이탈리아에서 김민재에게 더 이상 카친마를 장착하라고 요구할 사람은 없을 듯합니다. 이미 괴물 수비수라는 수식어로 불릴 정도로 김민재의 역량은 카친마가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이 붙은 김민재는 최근 인터뷰에서 나폴리가 30년이 넘도록 타이틀을 기다려온 것을 안다. 지금처럼만 한다면 리그가 끝날 즈음에 스쿠데토를 차지할 것으로 확신한다 라고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스쿠데토는 우승팀이 다음 시즌 유니폼에 붙이는 방패 문양으로 우승하고 싶다라는 말을 스쿠데토를 차지하고 싶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김민재는 콕 집어 유벤투스를 이기고 우승하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나폴리 사람이 다 된 듯이 나폴리와 앙숙인 유벤투스를 꼭 이기고 싶다는 말을 해 팬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김민재는 2일 열린 리버풀과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서 2대0으로 패하며 첫 번째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팀의 13연승이 끊겼고 후반 85분 모하메드 살라에게 실점을 허용하기 전까지 리버풀을 완벽하게 막아낸 김민재로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경기였는데요. 하지만 경기 내용은 준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후반 85분까지 살라를 꽁꽁 묶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살라를 스피드에서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확실히 월드클래스 수비수임을 입증했는데요. 피지컬뿐만 아니라 살라를 상대로 전반 42분 김민재가 한 박자 멈추는 기가 막힌 오프사이드 유도로 살라의 완벽한 찬스를 무위로 만든 장면은 김민재가 피지컬뿐만 아니라 수비수로서 축구 지능 또한 높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경기에서 패했지만 골득실 차에서 앞서며 나폴리는 챔피언스리그 A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따라서 현지에서도 김민재를 쉬게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항상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번 경기를 발판 삼아 앞으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 김민재 선수의 활약이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